이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의 카테고리나 공지사항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크리에이터 초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블로그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패딩과 마진, 보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오늘 다뤄보면서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킨의 제작을 하게 될 때 여기 글자들이 보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간격을 벌려주는 거를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잘 보시면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 테두리하고 글자 간의 간격을 만들고 싶을 때는 패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노른자는 컨텐츠, 내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노른자를 감싸는 건 흰자죠. 이 흰자를 패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흰자 바깥에 있는 건 껍질이죠. 이 껍질을 보더라고 부르거든요.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들 간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해 보면서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일단 이전에 구현했던 것들은 지우고 다시 또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를 에그라고 넣어주고 그 안에 내용물을 컨텐츠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계란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일단 구별할 수 있게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달걀은 원래 하얀색인데 그러면 하얀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일 만한 색깔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계란만 딱 노란색이 나오죠. 왜냐면 이 에그라는 태그하고 컨텐츠라는 이 태그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둘 다 크기를 100픽셀씩 넣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100픽셀. 네, 여전히 일단 겹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란 껍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더이죠. 이 에그에다가 보더를 넣어 볼 건데요. 3픽셀이라는 건 이제 두께예요. 3픽셀 두께를 가지고 있고 솔리드는 그냥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을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3픽셀의 직선에 어떤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솔리드 대신에 대쉬드라고 하면은 약간 점선이 들어가게 되고 다트라고 하면 진짜 점선 점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더도 넣어 봤으니까 보더하고 컨텐츠 사이에 있는 패딩을 넣어 볼게요. 패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용물하고 테두리 사이에 30픽셀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패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진도 넣어 볼 건데요. 마진을 넣기 전에 계란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진을 넣기 전에 계란들은 둘이 서로 붙어 있어요. 점선이라 좀 헷갈릴까봐 다시 솔리드로 할게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두 계란 모두 마진을 30픽셀씩 넣어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위에도 30, 왼쪽에도 30, 오른쪽에도 30, 아래도 30인데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애매한 노란색이 보이시죠? 주황색 같은 경우는 마진의 영역이고 초록색은 패딩의 영역,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한 노란색은 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각각 보더, 패딩, 마진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구현하다 보면 이렇게 네 방향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만 패딩을 넣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 패딩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딩, 여기 보시면 패딩 레프트, 패딩 탑, 패딩 바텀, 패딩 라이트라고 있죠. 딱 느낌이 오시죠? 왼쪽, 위, 아래,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딩 탑에다가 만약에 30픽셀을 넣고 오시면 위에만 패딩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패딩 레프트에 30픽셀을 넣으면 왼쪽에 생기고 라이트는 오른쪽, 그리고 바텀은 아래에 이렇게 생깁니다. 30픽셀씩만 넣으면 재미없으니까 크기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더도 마찬가지예요. 보더에서도 보더 탑 부분을 똑같이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없어야 돼요. 여기서 3픽셀 솔리드 볼리우드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위에만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왼쪽에도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으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대쉬드로 놓고 빨간색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더 라이트 1픽셀 닷 블루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크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더 바텀으로 해서 10픽셀 솔리드 블랙.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에 이제 보더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진도 넣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자, 탑 먼저 넣어 볼게요. 30픽셀. 그러면 위에만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마진, 레프트 30픽셀 하면 왼쪽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 바텀을 볼 건데 조금 다르게 넣어 볼게요. 60픽셀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여기 둘 사이의 간격 있죠. 얘 입장에선 마진 바텀이 60이고 아래쪽의 입장에서는 마진 탑이 30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의 공간은 90이 될까요? 아니면 60이 될까요?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자,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여기 위에는 당연히 60픽셀 아래로 딱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래는 30픽셀이라서 약간 겹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은 60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여기서 마진 라이트를 넣어봤자 사실 왼쪽에 원래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개발자 도구로 찍혀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걸 알겠죠? 이제 자주 쓰이는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이 화면이 지금 되게 커져 있는데 어떤 화면의 크기더라도 중앙에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앙에 배치되게 하려면 이 마진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마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마진 부분을 지우고 마진 레프트에다가 오토라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오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디가 지금 부모 태그잖아요. 이 부모 태그 안에서 왼쪽에 여백을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찍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진 라이트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그만큼의 여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둘이 여백이 최대한 될 수 있게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마진이 좌우로 가지게 되죠. 만약에 이 화면이 넓어지거나 좁아져도 그 중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진 오토의 장점이고요. 아쉽게도 탑은 적용이 안 됩니다. 뭔가 탑에 오토를 넣으면 아래로 쭉 갈 것 같지만 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다룰 때 다시 다뤄볼 겁니다. 블록에서는 마진 탑은 안 되고 레프트, 라이트만 된다는 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이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여기 북클럽 스킨에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선도 있고 여기 아래 선도 있고 이 카테고리의 내용들도 적절하게 거리가 떨어져서 있죠. 이걸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다 지워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만든 이 태그는 이 영역을 만들 겁니다. 이 큰 영역 이름은 사이드바라고 할게요. 사이드바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바 안에 요만큼의 뭔가 카테고리 영역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안에 카테고리 영역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이 하나씩 있죠. 일단 이 중간 거를 무시하고 얘들만 있다고 볼게요. 베스트셀러, 이달의 신간, 서평, 이벤트 이것들을 차례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카테고리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전체 글 이제 중간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뭔가 박스가 있어서 왼쪽에 보더 레프트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을 서브 카테고리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저것들이 또 들어가 줘야겠죠. 에세이 기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서브 카테고리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올게요. 여기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이드바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왼쪽에 테두리 선이 있었죠? 테두리 선을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드 레프트, 픽셀, 솔리드, 뭐 회색, 그레이 이렇게 넣어보고, 자 보시면 왼쪽에 선이 생겼죠. 근데 지금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넣어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크기가 보시면 사이드바가 바디랑 똑같이 돼 있어요. 이미 꽉 찬 거죠. 그래서 이 사이드바를 조금 줄여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를 200픽셀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네, 사이드바가 이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유 공간을 둘 게 생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선이 조금 얇네요. 여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2픽셀로 늘리고, 그리고 왼쪽에 공간이 좀 있죠. 이 카테고리하고 상간의 공간, 이거는 패딩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한 50픽셀이라고 할게요. 선이 너무 짙으니까 좀 얇게 해야겠습니다. 이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네모 박스에 마우스를 가졌을 때면 이렇게 색깔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두시면 자동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선이 있고 위아래로도 약간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진으로 넣어도 되고 패딩으로 넣어도 되는데 저는 패딩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좀 더 넓어지면서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보시면 이 아래에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은 카테고리의 크기만큼의 가로선이어야 돼요. 여기 왼쪽 영역에는 선이 없어요. 잘 보시면 없죠. 이 카테고리 영역에서 아랫부분에 테두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텀 똑같은 색깔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우니까 하이트를 많이 좀 길게 넣어 주겠습니다. 한 500픽셀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사이드바 같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을 바꿔볼 건데, 전체 글,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카테고리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 색상은 구별하기 쉽게 뭐 이런 색깔로 넣어줄게요. 네, 이게 카테고리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보시면 간격이 좀 있어요. 이 글자들 간의 간격이 조금 있죠. 그래서 마진 탑으로 넣어도 되고 마진 바텀으로도 넣어도 됩니다. 마진 바텀으로 일단 해볼게요. 30픽셀 떨어뜨려 놓으면 너무 많이 떨어뜨렸네요. 15 정도 줄여주면 네, 이렇게 글자들이 떨어졌고요. 자,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한번 수정해 볼 건데, 이제 부크롭 스킨에서 보시면 왼쪽에 선이 있습니다. 이 서브 카테고리의 왼쪽에 테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더 레프트 네, 똑같이 넣어보고요. 그런데 선이 너무 붙어 있죠. 여기서도 선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패딩 레프트 한 10픽셀 정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 글자들도 좀 크니까 아까 아이템이라고 제가 정원해 놨어요. 이제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들의 크기를 한 12픽셀 정도로 하고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너무 좀 그렇네요. 색상을 좀 더 어둡게 해서 하면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보더가 좀 두껍네요. 줄여서 이 정도 하면 좀 느낌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둘 간의 거리도 약간 있죠. 이 서브 카테고리도 마진 바텀이라 해서 한 5픽셀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한 7이면 딱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이 서브 카테고리랑 이달의 신간의 거리가 뭔가 다른 것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카테고리의 바텀은 아까 카테고리 아이템의 마진 바텀이 15픽셀이었죠. 그 간격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좀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브 카테고리 아이템도 여기 마진 7이 적용돼 있고, 그러면은 좀 더 멀리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겹쳐 있어서 최종적으로 15픽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컬러를 이 정도로 넣어 볼게요. 좀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전체 글을 보시면 이 짙은 게 보이시죠? 이거 하나만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개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all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를 더 추가하는 거는 그냥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카테고리 아이템 중에 all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 아이템 클래스도 있고 all 클래스도 있든, 이거는 둘이 서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의 폰트 웨이트는 볼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아까 전체 글 이 부분이 이제 굵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부분에도 all을 만약에 넣으면 여기도 굵게 될 거예요.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의 카테고리나 공지사항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준 대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익히셔야 나중에 이 레이아웃들을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약간 다른 점은 얘들은 클릭이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만든 거는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클릭해도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이제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링크까지 넣어서 완성을 시켜 볼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마진과 패딩 그리고 보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록이 아니라 인라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